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휴브 박미라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 영역, 영향력을 알아보았는데요.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 영역은 정반대에 있는 듯 하면서도 조직을 진짜 굴러가게 만드는 힘, 대인관계 구축입니다. 팀에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고 관계를 깊게 만들고 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들, 바로 대인관계 구축 영역에 속한 분들입니다. 갤럽은 대인관계 구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팀을 단순한 사람들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약간 접착제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 관계를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구축 9개 테마 있습니다. 적응, 연결성, 개발, 공감, 화합, 포용, 개별화, 긍정, 절친,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적응입니다. 이 순간을 산다. 적응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갑자기 일정이 바뀌고 변수가 좀 튀어나와도 가장 평온한 사람이 바로 적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체계와는 좀 반대되죠. 체계는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적응은 오히려 계획이 틀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현장,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적응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적응에게 예를 들면 5년 후에 계획을 세워봐 이러면 막막해지기 시작하죠. 적응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분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연결성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연결성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지금 이 만남에도, 이 사건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큰 그림,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 어떻게 닿는지를 느끼죠. 연결성이 높으신 분들은 영성, 가치, 사명, 이런 단어에 반응합니다. 조직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그저 일로만 느껴질 때 연결성이 그 안에서 다시 의미를 찾아줍니다. 세 번째는 개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개발들은요, 이 사람들의 잠재력을 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이 사람이 분명히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도와주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껴요. 누군가 작은 진전을 이뤘을 때 본인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들이 바로 개발입니다. 교사, 코치, 멘토, 리더, 이런 분들이 잘해서 빛나지 않을까요? 신입을 키우고 후배를 챙기고 팀원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개발한테는 이제 그게 일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다만 가능성만 보고 끝까지 안고 가다 보면 정작 성과를 내야 할 때 냉정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개발 테마가 있으신 분들, 당신이 키운 사람들이 곧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네 번째, 공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공감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누가 슬프면 같이 슬프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고,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그 자리의 공기가 좀 무거워진다. 이러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담이나 돌봄, 또 사람을 다루는 이런 일들에 강합니다. 다만 감정을 너무 자기 것처럼 흡수를 하다 보니 본인이 가장 지치는 분들이기도 하죠. 공감은 동의나 이해는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의견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 테마의 키워드는 경청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공감 테마가 있으신 분들, 사람들의 감정을 보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꼭 한번 들여다보고 나를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합. 갈등보다는 합의입니다. 화합은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흔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견 충돌, 대립, 싸움 이런 걸 제일 싫어하죠. 엄마 아빠 싸우면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서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화합은 갈등을 너무 피하고 싶어서 좀 말을 아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이 필요한 말을 못할 수 있어요. 화를 내지 못해서 화병이 나는 이런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 화합은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요. 밥을 2번 얻어먹으면 밥을 2번 사야 됩니다. 일은 받은 만큼 하고 또 받은 만큼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성비 완전 좋아하고요.
화합들은 전문가를 찾아요. 나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싫어서 그렇겠죠. 네. 합의점을 찾고 계산을 하다 보면 숲보다 나무를 보게 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지만 그만큼 소탐대실할 수 있으니까 이 숲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6번 포용.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용은요, 이 원 밖에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두질 못해요. 저분도 같이 하시죠. 모임에서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이 구석에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 잘 끼지 못하는 사람, 포용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이 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포용이 있는 팀들은 신입이 빨리 녹아들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두를 품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결정이 느려지거나 정작 중요한 핵심 인원에게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포용,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7번 개별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개별화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같은 말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통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공정성 테마가 모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라면 개별화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각자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팀빌딩 혹은 인재 배치, 캐스팅 이런 것들이 개별화가 잘하는 일들이죠. 각 사람의 강점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 바로 개별화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개별화가 있으신 분들, 사람을 보는 당신, 그 눈이 진짜 재능입니다. 8번 긍정.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긍정은요,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먼저 봐요. 힘든 프로젝트 한가운데서도 그래도 이건 재밌었잖아요 하고 웃을 수 있는 분들, 칭찬에 진심이고 작은 일에 축하해주고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납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긍정이 있는 팀은 잘 지치지 않아요. 근데요, 또 너무 밝게만 받아보면 진지하게 짚어야 할 문제를 가볍게 넘기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의 밝음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 테마, 당신의 그 에너지가 팀을 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 절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연다. 절친은 넓게가 아니라 이렇게 깊게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영향력 편에서 사교 기억하시죠? 사교는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힘이 난다면 절친은 반대예요.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한 번 마음을 연 사람은 끝까지 간다, 이렇습니다. 사교가 나에게 친구란 없다,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뿐이다 였잖아요. 절친은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는 사람, 그리고 신뢰가 쌓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편하고 강력합니다. 군더더기가 있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교는 일단 사람을 사겨놓고 자르고, 절친은 사람을 가려서 사깁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절친들에게 인맥을 넓히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대신 그 절친들은 깊은 관계 안에서 진가가 나온다니까요. 중요한 고객을 만날 때 절친을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이 있거든요. 킹메이커 중에 절친 테마가 많아요. 킹의 꿈 얘기를 들으면 그 꿈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친 테마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 나의 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내가 상위의 대인관계 구축이 많다. 그러면 나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관계를 깊게 만들고 하나로 묶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아도요, 당신이 없으면 조직의 온기가 사라져요. 상위의 대인관계 구축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왜 사람을 챙기는 일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지, 왜 관계보다 일이 먼저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대인관계 구축이 적다고 사람 못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나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역이 강한 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팀의 온도를 이 대인관계 구축에게 맡겨보세요. 대인관계 구축 테마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낮으신 분들, 궁금하신 사항, 고민사항들을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강점의 네 번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 네 영역을 다 보고 나면 우리 비로소 강점 지도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